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채널A와 검찰과의 유착관계, 이동재가 뜻하지 않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놓고 증거를 훼손하면서 심지어 횡설수설까지 하고 있는 채널A, 그리고 두 번째는 뜻하지 않게 실토한 이동재,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28일자에 올라온 기사글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고자 하는데요. 채널A 진상조사위가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논란이 이동재 개인의 취재윤리의 부족과 특종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검언유착 프레임이 좀 과도하게 어떤 정치적 공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로 대충 사건을 좀 매듭 지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으로 보이는데요. 정황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증거들은 정말 대놓고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충 정치적인 어떤 공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황당한 좀 포인트를 또 잡아보면요. 이동재 기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과 사전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뭐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언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또 진술을 했대요. 그런데 이마저도 황당한 소리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그저 검찰 출입기자로서 취재원과 일상적인 어떤 정보 교류를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화가 나고 황당했던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동재 기자의 보고라인 카톡이 삭제가 됐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동재가 배혜림 차장이나 홍성규 이 사회부장에게 카톡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된 카톡의 내용이 고의로 삭제가 된 거죠. 이동재 카톡에서도, 그리고 배혜림, 그리고 홍성규 카톡, 이 세 명의 카톡 모두에서 그들의 카톡 내용은 삭제가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에 대해서 채널A의 배혜림 차장은 이동재와의 카톡 내용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적인 취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취재해온 과정이나 취재원이 들어있는데 절대로 누구에게도 회사 내에도 그런 공포심이 들긴 한다. 이게 뭔 소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생뚱맞은 소리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의 어떤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언론사에서 일한다고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이 문장이 이어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횡설수설하는 문장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데, 그래서 나름 좀 이 문장을 좀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냐면요, 이동재가 이번 사건 외에 이 취재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내용에 민감한 내용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될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특히 채널A 내에서 정말 많으니까 그 공포심으로 채널A 내에서는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톡 내용을 지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 사람이 말한 그 문장의 내용을 어떻게든 좀 짜집기 해보자면 그래요. 그런데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재를 비롯한 수많은 동료 기자들이 이동재와 비슷한 취재를 해왔던 어떤 행태가 들통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들 사이에서 그 공포심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는 채널A 내에서 이 보고를 받는 몇몇의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막 정말 발발 떨고 있거나, 그러니까 배혜림 차장을 비롯한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미 이동재 기자의 소위 취재 윤리에 벗어난 모든 과정들을 세세히 보고받고 있었던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런 상상력을 좀 더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상상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성규 사회부장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거의 인정하다시피 주장을 했어요. 그들 내부에서의 어떤 분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팀킬을 하고 본인만 좀 슬쩍 이렇게 발을 빼고 도망 나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의 주장이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민감하게 대화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사건 외에도 보도가 된 이후부터는 검찰의 어떤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제3자의 입장으로 슬쩍 빠진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나를 제외한 자들이 카톡을 지운 게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는 거죠. 정말 웃깁니다. 본인도 이동재 기자와의 카톡을 본인도 지웠는데 지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자, 다음 황당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채널A의 의견 청취 이 속기록을 보면요, 이동재 기자가 2월 초에 이 법조팀장,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했던 배혜림 차장을 비롯해서 홍성규 사회부장에게 이 신라젠에 대해서 취재하겠다, 그런 보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철 대표에게 손편지를 보내고서 2월 중순쯤에 이제 대리인 지씨의 어떤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2월 25일 첫 만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배혜림 차장한테 이동재 기자가 대리인을 만났다, 그런데 별 진전은 없었어요 라고 보고를 했죠. 이에 대해서 배혜림 차장은 잘 알아보고 꼼꼼히 이제 챙겨야 된다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거죠. 채널A의 아이템 선정 기준과 이 취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만남 이후 3월 13일에도 2차 만남 진행했죠. 그런데 이동재 기자는 그 만남 이후에도 아직도 별 진전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해당 아이템으로 계속 취재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 이걸 논의하거나 또는 뭐 취재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상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오늘의 경우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이 취재의 목적은 정해져 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뭐 이게 좋은 아이템으로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목적은 검찰과 손을 맞잡고 유시민 이사장을 타겟팅해서 마녀 사냥하려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의 과정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책 잡을 것을 좀 꼼꼼히 챙겨라, 뭐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뭐 확대 해석일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황당한 포인트 다섯 번째입니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에게 지급한 취재용 노트북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하게 포맷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주장이 더 황당한데요.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뭐 하라고 하는 전산팀의 연락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미 윈도우 10이어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컴퓨터가 느려서 포맷을 했다. 기가 찹니다 진짜. 하필 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이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이 포맷이 되었을까요? 자,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채널A 진상조사위가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2대를 확보를 한 거죠. 그런데 노트북은 포맷, 그리고 심지어 휴대전화 2대는 완벽한 초기화, 그리고 이동재가 보고한 책임자 둘의 카톡에는 이동재와의 카톡이 모두 삭제된 상태,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목소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녹음 파일도 사라진 상태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해서 4월 1일에 이동재 기자가 허위로 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던 행적, 그냥 채널A에서는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정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6월 3일자에 올라온 미디어오늘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결정적 대화, 검사 A가 날 팔라고 하는 거야.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과의 검언유착을 실토한 녹취록이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채널A 자체 진상조사 이 보고서에서 나온 녹취록에 보면 이동재와 후배 기자 간의 대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좀 그대로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후배 기자인 백 기자에게 말한 내용인데요. 취재 끝났니? 고생했다. 야, 안 그래도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에이, 이렇게 양아치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 땡땡땡이가, 한동훈이겠죠, 땡땡땡이가 맞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라고 했더니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만나봐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녹음 얘기는 못하겠더라.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자기가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해.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한테 그 유시민을 잡을 수 있는 이 진술을 하게 되면 자신이 뒤를 다 봐주겠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날 적극적으로 팔아서 증거를 어떻게든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동재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후배인 백 기자가 어떻게 손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동재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 절차상 자백을 하고 반성한 다음에 개전의 점을 이제 많이 나타내면 참작을 하고 수사 역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자신의 후배 기자와 나눴던 내용처럼 실제로 이동재 기자는 3일 뒤에 이철 대표의 대리인을 만나가지고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그 역할을 다 했죠. 근데 이걸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참 가관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검찰 스스로가 피의자인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까지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죠. 채널A와 검찰, 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이를 다룬 기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범행 사실에 대해서 진짜 자극성 어떤 보도를 그렇게나 좋아하는 언론이 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동재 기자와 후배 기자의 이 녹취록에 대한 그 기사글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이 답답한 언론의 현실을 마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채널A와 검찰과의 유착이라고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적폐 언론들과 정치 검찰과의 유착이라고 정확하게 워딩해야겠죠. 이제는 뻔뻔하게도 그들이 대놓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 아닌 재난급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장이라도 정말 촛불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검찰과 언론개혁을 외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런 검찰과 언론이 짝짝꿍 해가지고 펼치고 있는 이 농간에 제발 속지를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